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인텔이 그 자신의 팹에서 다른 기업의 프로세서를 최초로 만들어서 내놓는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 IT 매체 퍼드질라에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텔이 올 여름에 그 사이5의 프로세서를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5는 그 미국의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입니다. 오픈소스 플랫폼인 리스크5 기반 설계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인텔이 리스크5 기반 SoC를 내놓는다는 것이죠. 이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인텔은 그간 자신의 X86 기반 프로세서만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파운드리에 참전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번에 X86이 아닌 리스크5 기반 IP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타기업 타사 프로세서를 내놓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나오는 사이5 프로세서의 적용 노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고성능 프로세서 모델명이 P550인데 적용 노드가 인텔 4나노입니다. 현재 인텔 수준에서는 최고의 CPU입니다. 사실 그 인텔 4나노면 아직 양산도 되지 않은 14세대 CPU인 미티어 레이크 CPU와 적용 노드가 같습니다. 이 미티어 레이크는 4개의 타일로 구성되는 CPU인데요. 인텔이 4개의 타일을 모두 직접 설계하지만 직접 제작하는 것은 CPU 타일만 하고 그 SoC 타일, 그래픽 타일, 입출력 단자 등은 모두 TSMC에 맡기는 구조입니다. 입출력 다이와 SoC는 TSMC 6나노에서, 그래픽 타일은 TSMC 5나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미티어 레이크 CPU 양산 시기는 빨라야 올 하반기, 대세는 내년인 2024년에 나온다는 얘기가 더 많습니다. 인텔로서는 가장 최첨단 노드를 활용하는 미티어 레이크 CPU와 이번 리스크5 기반 사이5 SoC의 적용 노드가 같다는 점에서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사실 이번 보도에서 가장 미심쩍은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인데요. 인텔 4나노를 활용해서 내놓은 CPU라는 점인데요. 인텔 자체 CPU도 아니고 파운드리로 제작해서 올 여름에 내놓는다고 한다는 점에서 이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인텔 4나노가 과거로 치면 인텔 7나노 수준인데요. TSMC 삼성으로 치면 6나노, 5나노 수준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인텔은 이제야 12세대 CPU 엘드레이크, 13세대 CPU 랩터 레이크를 내놓았는데요. 모두 과거 인텔 노드 명칭으로 TSMC 삼성의 그 7나노와 흡사한 10나노 슈퍼핀 공정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인텔 7 공정을 적용한 제품입니다. 이제 인텔 7 공정을 적용해서 칩을 양산하기 시작한 인텔이 자신의 칩도 아닌 다른 기업의 칩을 인텔 4나노를 통해서 양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칩을 만들 팹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인텔 칩 자체 수요를 소화하기도 바쁜 인텔 생산 용량인데요. 인텔 4나노라는 그 최신 노드에서 자신의 칩도 아닌 파운드리를 통해서 사이5 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인텔이 파운드리를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독점 IP인 X86 CPU IP를 오픈해서 고객인 팹리스가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과 함께 자신의 팹에 ARM IP, 리스크5 IP와 같은 다른 팹리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IP를 테스트해서 심어 놓아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 파운드리 사업을 위해서 이전에는 자신의 칩만 설계해서 폐쇄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자신의 IP뿐만 아니라 타인의 IP까지 포함해서 유연하게 표준화해서 오픈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만약 보도대로 인텔이 처음으로 리스크5 기반 그 사이5 프로세서를 내놓는다면 파운드리 사업에서 인텔의 가능성을 테스트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그 사이5 SoC가 기반으로 하는 그 리스크5는 저전력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만약 성공만 한다면 사이5 SoC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칩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텔의 지금 상황을 냉정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같은 X86 계열에서 AMD의 주도권을 내주면서 도전을 허용하고 있고, 신흥 강자인 ARM에게도 시장을 내주는 지경까지 온 게 바로 인텔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최근 손을 잡고 있는 쪽이 그 ARM의 맞은편에 있는 리스크5
였는데요. 이 ARM은 사용력격인 로열티를 받고 이 팹리스들에게 반도체 IP를 제공하지만 리스크5는 개방된 IP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팹리스들이 칩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5의 장점은 칩 기능 확장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ARM IP를 기반으로 칩을 설계할 경우는 칩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추가 명령어를 더 넣고 싶을 때 반드시 ARM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구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리스크5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집합 구조에 사용자가 원하는 명령어를 마음껏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저렴한 비용으로 칩 확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입니다. 이 예전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일부 기본적인 시스템 온칩 설계에만 적용돼 왔던 게 리스크5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리스크5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AI, HPC 등에 쓰이는 칩 설계에 활용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인텔로서는 이 슈퍼 컴퓨터의 성능을 5년 안에 110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신의 X86 범용 코어와 그 HPC 컴퓨팅 GPU를 결합하는 아키텍처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망에 리스크5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칩 신규 시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표준 제약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그 새롭고 저렴한 그 리스크5로 칩 설계에 도전해 보는 분위기가 칩 시장에서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서버와 PC용 CPU는 인텔, 스마트폰 AP는 그 ARM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저전력 컴퓨팅에서부터 고성능 컴퓨팅은 아직 무주공산에 가깝습니다. 이런 영역에 리스크5가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텔은 그 싸이5를 인수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약 2조 원의 인수 가격을 제안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인텔의 M&A 시도는 그 가격 이견으로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그 싸이5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왔고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었죠.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드디어 싸이5 프로세서를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마저 나왔습니다. 이전에 그 싸이5의 그 패트릭 리틀 CEO는 싸이5가 고성능 CPU 아키텍처를 계속 출시하고 있고 이미 자동차, AR, VR, 클라이언트 컴퓨팅,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팹리스들이 싸이5의 IP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인텔로서는 싸이5의 그 독자 아키텍처를 지원하면서 ARM의 급격한 성장을 견제하고 일찌감치 싸이5의 IP를 활용한 칩을 인텔 파운드리에서 제작하게끔 묶어두기 위해서 작업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 그 싸이5 프로세서 제작에 인텔 파운드리가 성공한다면 그 첫발을 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물고 물리는 게 반도체 시장인데요. 적과 아군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더 힘센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경쟁자와도 손을 잡을 수 있고 한 분야에서는 경쟁자이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자신을 도와주는 조력자도 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고 말하는데 반도체가 딱 그렇습니다. 인텔이 싸이5 SoC를 만든다는 자체가 센세이셔널한 뉴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인텔이 올여름 싸이5 SoC를 내놓을 수 있다는 소식의 배경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